용산구민 여러분, 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활동이 끝났습니다. 13명의 용산구의원들에게 묻고 듣는 방송, 전지적 주민 시점, 제9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보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저는 용산FM 방송국장 황혜원입니다. 전지적 주민 시점 제9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 보고방송. 이번에는 민원 해결의 달인 김선영 용산구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산 FM에 세 번째 출연하는 것 같은데 네. 올 때마다 항상 국장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의원님 처음 이제 후보로 나오셨을 때 그때 인터뷰를 한번 했고, 두 번째는 또 저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태원 상품권 홍보하는 방송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마을버스 타면서 민원 해결하느라고 조금 힘이 들지만 보람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 02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의원님 그 민원 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원 플러스 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소개하신 대로 민원 해결의 달인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차차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정말 2년 동안 의원 활동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해결을 하셨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전반기를 마쳤잖아요.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의원님 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한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데 의장단도 새로 꾸려졌고 네,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왔다. 선거 이후부터 선거 때도 이제 방송에서 뵀으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달려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약간 좀 워커홀릭이라서 네. 이제 민원을 들으면 그날 바로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쪼고 괴롭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조금 그 집행부의 입장도 좀 더 이해를 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맞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더 차분해졌다고나 할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역시 2년의 시간은 참 많은 걸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민원을 정말 많이 해결을 해주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나요? 용산이 사실은 일제시대 그 철도기지였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미군 부대로 쓰여왔기 때문에 구도시이잖아요. 네.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고도 제한으로 많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고도 제한 이슈가 굉장히 제일 크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딱 또 제 지역구 3개동에 걸쳐져 있는 게 고도 제한이기 때문에 미군 부대랑 가장 가까운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한 5천 개를 모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을 했었고, 네. 불행 중 다행이랄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일부 완화가 되기도 했는데 아직도 해방촌 같은 데는 굉장히 고바위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시의원님, 부청장님, 또 국회의원분들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이제 해방촌, 특히 후암동 해방촌 언덕배기가 많은 동네니까 그런 이제 고도 제한 완화나 재개발 관련한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초선이잖아요. 초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겪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원을 받을 때 주민들 입장에 있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었지만 또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에는 구청에서의 어떤 그 절차라든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어쨌든 초선 의원으로서 경험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약간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난 2년간은 좀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민원인 상대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모두가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암에 걸려서 휴직 중이신 공무원들도 많으시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공무원들도 되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민원 해결을 하고 또 행정감사 기간에 이게 질타하고 질의하는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그 직원분이 아프신 줄 모르고 이제 굉장히 심하게 질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무원분들 통해서 그분이 아프신 치료 중인 직원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행부랑 어차피 의회라는 거는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서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합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릴렉스하고 집행부 입장도 생각하고 공무원 입장도 생각하고 너무 주민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아우르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 그렇군요. 사실 주민들도 본인의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급하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만 이런 이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도 좀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의원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들은 소식은 의원님이 당적을 좀 변경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이제 그 제 지역구가 경리단인데 사실 이태원 참사 지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12구 참사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라서 그날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갔고 이후에 10시 이후에 연락을 받고 이제 현장에서 경찰분들과 또 지역구 몇몇 의원님들과 밤을 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그 대처 같은 게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구청의 대처가 제 기준에서는 저도 이제 신앙인이고 학부모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한 1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일주기를 그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구의원을 사실 그만둬야 되나? 그런 내적 갈등도 굉장히 많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같이 한번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상처들을 보듬어보자라고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제가 큰 결심을 하고 민주당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듣기만 해도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요. 하필이면 또 결혼기념일이 그날이었고. 네, 그래서 제 핸드폰 네. 번호 뒷자리가 102구예요.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 할 때, 네. 탈당 때 기자회견 할 때, 국회 기자회견 할 때 기자님들이 핸드폰 번호가 왜 102구냐고 참사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신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결혼기념일이고 앞으로는 이거를 공적인 그런 기념일로 평생을 기억하면서 저도 뭔가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라고 그렇게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의원님만의 특별한 기억이 있는 날인데 또 우리 이제 참사를 겪게 돼서 의원님이 겪었을 그 마음에 힘든 우리 뭐 용산구 주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었을 그 아픔인데 그런 게 느껴지네요. 의원님이 그래서 큰 결단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원님이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그 이태원 관련한 영화제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이태원 영화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상영된 영화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를 취재한 기자들의 이야기라고 그레이존이라고. 네. 근데 물론 뒷부분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영화를 기자님들이 좀 많이 보시고 네.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을 계속 좀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 배우자도 기자 출신인데 기자로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항상 중립적이어야 되고 네. 객관적이어야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 그런 재난을 그 취재를 할 때 기자들의 입장은 또 어떨까 이런 거를 많이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요즘은 또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립적인 언론이 중요하니까 기자님들이 많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사비로 영화제를 아마 2주기 때쯤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민들도 물론 많이 오셔도 되고
또 기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지난번에 이제 MBC 기자님이랑 한번 집회 갔었는데 언론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니까 요즘에 그런 영화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게 언제 상영을 하게 지금은 되는 거죠? 2주기가 이제 12구인데 그때쯤에 또 집회나 시위가 또 많이 행사가 많이 있을 거라서 네. 그 전주나 아니면은 그 이웃주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어쨌든 10월 즈음에 네. 예,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영화제를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전반기 의정 활동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보람 있었던 거. 그래도 2년 동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지만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보람이 있었던 거는 이제 용산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민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면 도로 보수를 요청하신 90대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 분이 이게 도로과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3개월 정도 기다려 주세요라고 네. 부탁을 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30년도 기다렸는데 3개월도 못 기다리겠냐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그때 보람도 많이 느끼고 감동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민원 해결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도로과 공무원들 계속 이제 현장에 같이 네. 끌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 더운 여름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의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주민분들은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해결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어르신 엄청 30년 기다려서 드디어 해결을 보신 거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들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 지금은 조금 그 주변 사람들 또 공무원들 집행부 입장도 좀 고려를 하면서 민원 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너무 불도저처럼 나가니까. 네. 아니 그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잘 실현이 뭐 안 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들은 의원님, 뭐 구청장이나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눈에 보이지만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는 사실 또 많지도 않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고생하고 그러는지 알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뭐 괴로움이나 노고를 좀 생각을 해 주시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뭔 일이 사실 안 풀리면 공무원 욕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용산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구의 여러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셨어요.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복지도시위원회가 복지랑 이제 도시 재개발, 네네네. 재건축을 담당하는 그 위원회인데 용산이 이제 구도심이니까 재개발이 한 87군데가 돌아가거든요. 87 거의 군데요? 한 동네에 한 서너 군데씩 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롤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근데 네. 아무래도 후암동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이 가롤동 복지관을 많이 가롤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 구역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복지관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울시랑 구청이랑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지도시위원으로서 해결을 한 게 저는 상당히 좀 보람이 많았습니다. 네. 혹시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충돌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 가 지역이죠. 네. 거기 의원님들이랑도 상의를 했었고 또 그 지역 시의원님이 네. 뭐 저희 지역구는 이 지역구 의원님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이랑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시의원이랑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주민들이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게 한 번 이제 설계가 되면은 구역계가 정해지면은 장기적으로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수건을 좀 들어줬다 해결했다는 그게 좀 복지도시위원으로서 보람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롤복지관이 이제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그 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혹시 제가 이게 궁금해서. 리모델링을 할지 네. 또 그 재건축을 할지 음. 재개발을 할지 좀 이렇게 주민들 간의 의견이 이렇게 좀 상이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아. 방향으로 해결이 그렇죠. 됐습니다. 복지관이 주민들하고 사실은 되게 밀접해요. 되게 복지관은 주민들한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있던 곳이 사라지면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재개발이 되면은 더 좋은 수영장으로 더 좋은 복지관으로 거듭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일부 코너 저희 마무리하면서 의원님이 선곡하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곡 선곡하셨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 네. 18번입니다. 네. 태진아의 동반자. 아, 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태진아의 동반자 듣고 오겠습니다. 선곡하신 이유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라. 네. 일단은 가사가 좋고요. 네. 그 노래도 굉장히 신나고 또 동반자라는 게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의미가 좋네요. 서로가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태진아의 동반자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알짜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알짜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알짜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전지적 주민 시점 제9대 용산구의회 의정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동반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신나죠? 너무 네, 신나고 익숙해서 뭐 40대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노래 같아요. 제 18번입니다. 네. 자, 일부 코너에서는 김선영 의원님의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2부 코너에서는 본격적인 의정 활동 인터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의원님 의정 활동 중
가장 알리고 싶은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 중 가장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가끔 의회에 꼬마 손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아. 어린이집 아이들이 올 때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저도 몰랐는데 청소년 모의 의회도 하거든요. 네. 요번에 이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의 새싹들이 정치가 무엇인가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관심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 아이들도 제가 정치인인 건 알고 있지만 네. 사실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한 번은 이제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제 의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 무겁던 본회의장 분위기가 저희도 저도 애들을 좋아하는데 너무 밝고 화사하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의장님 자리에도 앉아보고 제 자리에도 앉아보고 너무 귀여웠고 또 저희 지역구 특성상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한 절반 정도는 금발에 이제 푸른 눈에 또 다문화 네네. 가정 아이들도 많아갖고 너무 밝고 화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2년의 그 뭐 정쟁도 있었고 또 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되게 심각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사실 우리 미래니까 이렇게 꼬마 손님들이 방문해주면은 네. 그날 하루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얼마나 머물다 갔나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짧다 보니까 네. 한 1시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린이들한테 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용산구회가 네, 어떤 방송이 곳이고. 있는데 네. 그 의회에 대한 설명을 사실 해도 음. 어린이집 아이들은 네. 뭐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이제 예. 선물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는데 네. 의의를 뒀었던 것 네, 같습니다. 평소에 안 가본데 새로운 곳에 신기한 곳에 놀러 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근데 네. 의원님들이 더 이제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기뻐했던 그 것 같아요. 의원님 청소년 뭐 모의 의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좀 소개 좀 요번에 해주세요. 이제 계획을 네.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작년에는 저희가 개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조금 그 정치라든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 뭐 환경이라든지 뭐 또 지역구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저는 건강한 그런 사회 참여인으로서 되게 사회인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 또 청소년들이나 학교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또 이제 모의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게 입법이 되고 그런 거를 조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그런 의회 활동을 통해서 실제 이제 어떤 게 또 결정되고 그 결정된 조례나 내용들이 용산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반기에 제정된 조례 중에서 주민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 조례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이제 교육 관련 뭐 그런 아이들 관련 조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학부모님들이 서울시에서 이제 다둥이의 정의가 아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동사무소 뭐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게 할인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은 제일 예산상 부담이 적은 주차장 다둥이 할인 조례를 입안을 했고요. 그래서 반응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실질적인 혜택이 오니까 사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한테 이제 혜택이 오니까 조금 좋아들 하셨던 것 같아요. 주차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할인하기가 용이한 편이라서 일단 그것만 했고 앞으로는 집행부랑 얘기를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뭐 사실 동사무소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차츰차츰 할인을 더 확대해 나갈 예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님은 조례를 몇 건이나 발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한 1년에 한 건 정도? 1년에 한 어떤 건?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네. 저는 이제 민원에 조금 초점을 많이 둬서
그다음에 이태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네. 입안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법 좀 이슈가 있어갖고 상위법 이슈가 있어갖고 계속 그 입안은 못했습니다. 아직도 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용산구에서도 이제 조례를 만들려다가 좀 보류가 됐는데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저는 이제 용산구에서 좀 해야 되는 후속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추모 사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시민 안전 교육이라든지 사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이제 집행부의 논리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네. 통과가 됐잖아요. 네. 아직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태원 조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도 네. 하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의회 사정과 집행부의 사정으로 네. 이 조례가 아마 9월 회기 정도에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계속 좀 연기가 되는 게 구의원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죠.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추모 공간 관련한 거랑 주민의 안전교육 관련한 내용인데 뭐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모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청 주변에 있는 그 공간 말고 용산구에서 자체적인 추모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 안전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안전 교육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좀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그 참사 이후에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진 않지만 또 언제 어디서 그런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고 저희도 이제 안전에 대한 감수성도 높이고 실제 알아야 되는 정보도 있는 거고 근데 꼭 그 좀 조례를 만들어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들 계속 설득 중입니다. 집행부도 설득 중이고. 되겠죠.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후암 3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동호암 3구역은 후암동에 위치한 그 구역이고요. 사실은 여기 그 구역은 제가 선거 때부터 네. 같이 이제 의제로 삼아갖고 공약으로 삼았던 곳인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신속통합기획 그 서울시에 네. 28일 날 심의 예정이고요. 아마 이번에는 조건부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저희 지역구도 재개발이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복지도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동호암 3구역뿐만 아니라 동호암 1구역은 최근에 이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 이제 2개나 지금 조건부 승인이 돼서 제가 복지도시의원으로서 할 일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롤복지관이 위치한 가롤역세권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동서, 동호암 뭐 이렇게 나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역이 위치가 어디예요? 동호암 3구역은 이라고 하면 네. 영주교회 쪽, 네, 용고 쪽이고요. 네. 평지 주로 네. 평지라서 입지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잘 통과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제한도 일부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이제 노후도라든지 동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서 주민들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동호암 1구역은 이제 힐튼 호텔 쪽, 약간 고바위 올라가야 쪽. 되나요? 네, 그래서 그쪽은 고도 제한이 많이 안 풀렸어요. 안 풀렸지만 그래도 이제 위원장님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지금 반대 여론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그 재개발 위원장님들이랑 같이 시청에 들어갔는데 시청에서 좀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구의원이 주민들이랑 같이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잘 심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시청에서도 찬성 반대 여론이 크게 이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민들이 합심해서 뭔가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의원님이 이제 그 전반기와 다르게 이제 후반기에는 또
상임위가 행정건설위원회로 좀 바뀌셨잖아요. 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될까요? 행건위에는 이제 그 공무원들 복지를 다루는 총무과라든지 또 홍보과, 구정 음. 홍보하는 홍보과, 그리고 제가 이제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네. 학교에다가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제가 중부교육청 위원인데 용산이 교육 예산이 가장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산구청이 재정자 그래요? 뒷돈은 4위인데. 예. 어. 그래서 제가 혼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교육청에서. 네. 그게 인구가 작아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용산구 시의원 한 분이 교육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교육위원회 일일까요? 소속이시고. 그래서 좀 그 교육위원회 네. 그 시의원 분이랑 해서 많은 학교들한테 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편성된 예산액 자체가 적다 음.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올해 본 예산, 내년도 본 예산에는 좀 교육 예산을 많이 넣어서, 용산이 사실은 뭐 미래 도시, 뭐 이런 거 명품 도시도 좋은데 좀 교육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와, 있습니다. 저는. 너무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잘 크고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조금 행건위에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서민들 입장에서 떠나는 용산이 아니라 좀 찾아오는 용산, 계속 살 수 있는 용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육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용산의 다문화 인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용산을 잘 갖고 갈 주인들이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교육 관련한 예산 확보에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한국어 교육이나 아니면 영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도 그렇고 또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네. 이런 이중 언어에 대한 지원이 사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음. 혹은 뭐 방과후 활동 등을 네. 통해서 보성 여중에서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학원이 용산에는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그 학부모님들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학교가 많진 않지만 또 학교를 중심으로 알차게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근데 구의원이시니까 그래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구청을 보게 되잖아요. 용산구청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구정을 한참 펼쳐나갈 시기에 초반에 저희가 그 자꾸 이태원 참사 네. 이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그게 이제 이태원 참사가 터져버려서 약간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좀 많이 위축이 되고 그랬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 판결 리스크를 좀 이렇게 털어버리고 좋은 방향 쪽으로, 용산이 사실 뭐 재개발도 있고 뭐 교육 도시로도 또 발돋움해야 되고 글로벌 도시이기도 하고 대통령실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 구청장님께서 그런 리스크를 좀 털어버리고 구정에 집중할 시기가 2년이 이제 훌쩍 넘었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 용산구가 좀 더 미래로, 정말 말 그대로 미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용산하면 참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제가 사는 해방촌만 하더라도 주말에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을 찾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곳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지. 제가 이제 예. 용산 역사박물관 홍보 운영위원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하이브 근처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하이브 왔다가 용산 역사박물관이 약간 벽돌 건물이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철도 네, 병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병원 형태도 유지하고 또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엄청 예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외국어 설명 기기 같은 것도 예산을 줘서 한 번쯤 지나가시다가 네네. 들려주면 작은 박물관인데 한 번쯤 들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용산역 맞은편에 신용산역. 있죠. 네, 신용산역. 예, 신용산역으로 나와서 한강초 쪽에 네, 한강저 뒤편에 쪽에 있습니다. 네, 그 이촌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죠. 네, 센트럴 맞은편이고요. 네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좀 눈에 띄어서 이제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벽돌로 된 옛날 철도병원에 용산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을 꼭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민원 퀸에 대해서 민원 퀸에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질문은 의원님이 이제 많이 해결해 주신 민원 가운데 좀 진짜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 기억나는 민원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한 50년대 민원이 있거든요. 이게 50년대 환지 민원이라고 이제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서 네. 토지를 이제 토지로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의 환지인데 측량이 지금 그 지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이제 예산을 요청을 하지 않아서 제가 요번에 주민들의 50년 된 그런 그 마음을 담아갖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년 만에 새로운 지도가 생기면은 주민들이 이제 그 사실 세금 납부 같은 이슈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건데 네. 이제 근거가 없으면은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소유권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금- 지도도 없었다면서요?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이 세금을 그 과세하는 단위가 정확하게 안 찍기 때문에 그거를 50년 만에 다시 이제 측량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쨌든 이제 용산구를 포함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서 당연히 몇 군데 안 측량을 돼요. 사실은 서울시 한 3군데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용산구에서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누가 서울시에서? 아니 서울시에서 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무허가 후암시장에도 네. 무허가 상가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요번에 이제 과태료 같은 걸 좀 많이 음. 부과받았는데 이제 무허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약간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민원이랄까?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또 약간 도전 의식이 강해서 좀 어려운 민원을 해결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 간담회를 상당히 여러 차례 했는데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그런 어려운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곧 다가올 후반기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떤 다짐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 들어보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너무 네. 심각하게 한 것 같아서 네, 그러게요. 후반기는 네. 저도 좀 힘을 빼고 예. 좀 릴렉스하면서 좀 주민들이랑 좀 즐겁게 네. 왜냐면은 전반기에는 사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공무원분들한테 욕도 좀 덜 먹으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했으면은 좋겠고 이제 후반기 시작을 저는 이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되지만 계속 재개발 이슈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8일 추석 이후에 재개발 설명회를 제가 이제 통과시킨 지역들을 네. 중심으로 재개발 설명회를 주민들 대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서로 노하우를 좀 공유하면서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용산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네. 그런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아울러서 우리 용산구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이 자리가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민원킨이지만 계속해서 모토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김선영에게 화이팅 이상입니다. 후반기에도 민원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시겠다. 다만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리면서 좀 주민들한테 이런 상황도 좀 설명하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이곳이 마을방송국 용산 FM인데 의원님이 예전에도 조례를 좀 마을미디어 조례도 좀 고민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하고 또 이제 저희 상황이 달라져서 서울시 전체 이제 마을미디어 활동이 종료가 되고 센터도 이제 문을 닫고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디 이제 비단 이제 용산 FM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각 자치구의 마을 미디어들이 되게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지역의 의원님들도 만나고 그런 활동의 어떤 가치라는 게 어떤 숫자로 딱 측량을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 마을방송국 용산 FM이 용산구에서 문 닫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에서 좀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지금 3번째 출연하기 네.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사구에는 네. 이제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용산구에는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소관부서를 홍보과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네. 타구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사실은 시민단체라든지 마을 사업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쓰는데 그런 게 되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다 이렇게 지원이 끊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때 네. 저는 다른 당이었는데 네.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집행부랑 홍보과를 좀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지켜봐 주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기 전 아니 후반기가 끝나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저희 길담은 길고 짧담은 짧은 이 방송을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의원님 방송을 이렇게 하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3번째라서 그런지 네. 되게 편하네요. 네. 그래서 그 마을 미디어 용산 FM이 계속 좀 승승장구하고 계속 이어져서 저도 앞으로 한 100회 정도 더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쏙쏙 해주시는데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산구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방송국 용산 FM에서 의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선영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용산 FM 방송국장 황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